스테인드 글라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 성당, 교회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? 맞아요.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유리공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분야인데요. 이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들 어떻게 탄생하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또 작가님 모셔봤습니다. 네. 최가람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? 네, 저는 이제 순천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공방을 운영하면서 유리공예를 하고 있는 최가람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문화카페 초대석에 모신 작가님들 가운데 굉장히 좀 어린 편에 네네. 속하시는데 미술을 또 전공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. 네. 유리공예를 처음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? 네, 제가 이제 원래는 치과 기공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손으로 원래부터 만드는 걸 좋아해서 기공과를 가서 일도 했는데 같은 걸 계속 만든다기보다는 새로운 걸 창작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계속 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일도 그만두고 이제 그쪽으로 가보려고 공부도 하고 취업도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한 2년 정도 방황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심적으로 힘들고 무기력증이 많이 오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. 좀 쉴 수 있는 정말 내가 즐기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좀 취미 생활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알게 돼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처음부터 공방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상상한 걸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제가 유리를 만질 때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 그래도 힘들 때는 또 조명을 켜놓고 그런 유리의 빛감들을 볼 때면 위로받는 느낌도 받았었어가지고 이런 제가 유리에서 느끼는 따뜻함이나 이런 예쁨, 기쁨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야, 어떻게 보면 뭐 취미를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직업까지 이어지게 된 그런 셈인 것 같은데. 너무 예뻐요. 예, 유리 공예가 근데 정말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에 좀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. 네, 이제 유리 공예에도 되게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요. 입으로 이제 유리를 녹여서 입으로 불어서 이제 그 형태를 만드는 블로잉 기법이 있고요. 그다음에 전용 토치로 녹여가면서 형태를 만드는 램프 워킹. 그다음에 이제 가마에 녹인 후에 그대로 굳혀서 형태를 잡는 퓨징 기법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을 하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스테인드가 착색하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착색하다, 그러니까 유리를 색을 입히거나 모양을 입힌 유리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기법이고요. 제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주로 하는 이유는 일단 유리가 예쁜 건 물론이고 가장 큰 장점은 정말 크기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작업이 가능한 점이 제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낀 점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소품을 위주로 만들고 조명도 만들고 이제 간판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사진에서 보니까 정말 저렇게 예쁜 보석함부터 뭐 화병부터 거울, 조명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일 것 활용 같은데.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. 그러니까요. 일상 소품 같은 것들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받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작품으로 저렇게 완성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좀 살짝 듣고 싶어요. 네,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도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이들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하시면 보시는 교회 창문 꾸며진 거 있죠. 이거는 그 납선이 양쪽에 홈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홈에 유리 조각을 끼워서 연결하는 방식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소품이나 조명 같은 거 만들 때는 동테이프로 유리 조각을 이제 저렇게 감아가지고 틀을 만든 후에 이제 납땜을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있어요. 네, 두 개 다 기본적으로 한 조각 한 조각이 되게 정교하게 재단이 되어야 해요. 그래서 보시면 뭐 1, 2mm 정도야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각이 뭐 단순히 몇 조각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
많게는 몇백 개 조각이 합쳐지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재단이 되어야 또 예쁘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작고 간단해 보여도 정말 장인 정신으로 한 조각 한 조각 그리고 다듬고 자르고 동테이프 감는 작업까지 정말 정성과 시간을 많이 들이는 작업이에요. 네. 그러니까요. 조금만 저게 크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중간에 안 들어가고 막 끼고 이럴 균열이 것 생기겠죠, 같아요. 또. 네, 맞아요. 아니 저는 유리 조각이라고 이야기는 편안하게 하시지만 네. 전혀 편안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, 전혀. 간단한 보는 것보다는 것도. 위험하지 않나. 아. 자르고 깎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유리에 대한 맞아요. 막연한 무서움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많이들 그래서 이제 무서워도 하시고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클래스를 하실 때도 이걸 내가 할 수 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전문적인 영역 아니냐? 네, 근데 또 너무 예쁘니까 많이들 해보고 싶으셔서 물어보세요. 그러면은 제가 쉽진 않아요.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려드리니까 따라와 주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설명드려요. 네. 위험하진 않고 잘 이야기해 주시는 대로만 하면은 다 될 수 있다라는 네, 이야기신 네. 거죠? 안전하게 다 장비해 놓고 음. 안전 사항들 다 제가 잘 알려드리고 예의 주시를 하면서 사실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어요. 혹시- 장갑을 끼고 이렇게. 네, 장갑도 진행하나요? 무조건 끼시고 이제 납땜하실 때는 마스크랑 환기도 하면서 또 정화 장치까지 아. 또 안전하게 장치를 하고 장치가 돼 있군요.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다 대비가 돼 있군요. 네.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유리공의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앞서 작품 몇 가지 만나보셨는데 직접 작품을 많이 만드셔서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. 집에 많이 있으세요? 저는 이제 많이는 못 갖다 놓고요. 이제 제가 혼자 사는 집이 아니고 가족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작은 소품들 선캐쳐가 있거든요. 선캐쳐? 네, 그거는 이제 그 드림캐쳐 아시죠? 네네. 네, 드림캐쳐는 저녁에 나쁜 기운을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면 선캐쳐는 해 들어오는 곳에 달아놓고 이제 좋은 기운 받으라고 사용하는 용도거든요. 그래서 소품으로 그것도 사용하고 있고 또 분위기 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또 무드 등을 켜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집안 분위기 완전 갬성갬성해질 것 같아요. 맞아요. 갬성갬성.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방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방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배우러 오시는지 좀 못할 것 같으면서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셨는데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네, 젊은 어때요? 분들은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저도 생각보다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또 특히 5, 60대 분들, 오. 어르신 분들이 그 색감을 되게 좋아하세요. 우리 어머님들도 네, 좋아할 네, 것 정말 같아요. 좋아하세요. 그래서 이제 모르셨더라도 지나가다가 보시고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, 나도 해볼 수 있냐 해서 그때 꽤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.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은 또 위험한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공방에 좀 다양한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네. 어린아이들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보다는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사진에 나오는 뭐 모자이크, 그 이미 다듬어진 유리로 사용해서 하는 기법인 모자이크로 냄비 받침을 냄비 받침이에요, 저게? 네, 네, 저는 냄비 그냥 받침. 붙이기만 하면 되겠군요. 그러면. 네, 이제 겉을 꾸미는 것도 근데 또 색상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되게 집중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네.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 무드 등은 저 붙어 있는 게 유리가 아니고 유리 느낌이 나는 특수 필름지거든요. 아. 그래가지고 저거는 훨씬 안전하고 간편하게. 다양하게 유리 느낌 나는 저런 그 무드 등이나 저런 거를 만드실 수 있는 수업을 많이 하시고요. 네. 또 어른들은 이제 성인분들은 당연히 저렇게 벽거울을 만든다거나 소품 위주로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을 사용해서 조명도 많이 만드시고 또 이제 이렇게 정교한 작업이 좀 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. 저렇게 녹여서 예쁜 접시를 꾸밀 수 있는 퓨징 기법 그 클래스도 준비가 저것도 되어 너무 있어요. 귀여운데요? 네네, 저거는 정교하지 않아도 예쁜 결과물을 좀 쉽게 낼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거울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. 이번 전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그 전시 타이틀도 타이틀인데 이번에 처음 전시를 하시는 거라면서요? 네, 처음 엄청 떨리셨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제가 공방을 오픈할 때
정말 나도 내 전시를 할 수 있을까 정말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.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위에 이제 카메라타 작가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한번 전시를 하자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저렇게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. 이번 전시 시스루 더 글라스는 제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형태, 그다음에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들까지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한 전시이고요.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이나 또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걸 준비해서 보여드린다는 마음에 정말 설렜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좀 이제 준비 기간이 긴 편은 아니라서 더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주위 분들이 막 축하한다, 정말 멋있다 이렇게 칭찬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즘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저렇게 예쁜 전시 공간에서 아늑한 분위기로 저런 유리 공예 감상하면 기분까지 참 좋아질 것 같은데요. 그런데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제 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네. 아까 하셨는데 방황의 기간도 조금 있고 지금은 공방을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첫 전시란 말이죠. 네. 부모님은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하세요? 사실 제가 막 엄마 나 전시회 이 정도까지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. 그냥 되게 아무 일 아닌 비밀로 것처럼. 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. 비밀은 아니죠. 아는데 그래서 부모님도 그거에 반응에 엄청 크게 막 하진 않지만 느껴져요. 뿌듯해하시고 마음으로는. 자랑스러워하시는 게 그러니까요. 느껴져서 저도 좀 이게 그동안 방황했던 기간들 이런 거 조금이라도 보상한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좋아요. 아유, 네. 너무 좋네요. 자,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작가님,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또 있을까요? 짧게 들어볼까요? 네, 저는 이제 거창한 계획은 아니고요. 제가 이런 사업이나 공예 쪽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오래도록 버티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힘들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면서 이런 유리의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에게 오래도록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전시 잘 마치시기를 저희도 꼭 응원드리겠고요. 시간 된다면 저희도 한번 꼭 가서 다시 좀 한번, 분위기를 느껴보고 유리 공예 작품들 뭐 구입도 할 수 있으면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시가 뭐 처음이 어렵지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자신감도 좀 생기실 거고 그러니까요. 나도 이제 작가다 이제 이런 생각도 더욱더 뿌듯하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가람 작가와 함께했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